네,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김경미 아나운서입니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서 개최가 됩니다. 현장에서는 최소화된 인원으로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된다는 점을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해양수산 전망대회 오전 총괄 세션에서는 개회식, 기조발제, 라운드테이블 토론의 순서로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분야별 세션에는 세션별 발표가 저희가 미리 사전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 전망대회 홈페이지, 유튜브에 영상이 미리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분야별 토론은 오늘 1시부터 6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세션 시작 전에 세션별 발표를 시청하고 오시면 토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표 먼저 들으시고 오후 생방송 발표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행사를 시청하시면서 실시간 댓글로 여러분의 질문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서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먼 곳에서나마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산업계, 학계, 정부 유관부처, 연구기관 및 모든 유관기관 전문가분들, 그리고 언론사, 대학생 및 청년,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다소 좀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종합 연구, 해양, 수산, 해운, 항만 분야에서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그 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태극기를 향해 예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1년 해양수산 분야 산업과 경기를 전망하고 우리나라 해양수산업 발전을 견인하게 될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많은 분들께서 환영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그럼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의 개회사로 오늘 행사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 장영태입니다. 매년 1월 초에 해양수산 가족분들을 한자리에 모셔서 새해 인사도 나누면서 성황리에 개최했던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올해는 아쉽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3월 초에 비대면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개최 형식에서도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일부 총괄 세션은 기존의 형식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비대면 개최로 진행됩니다. 2부는 종합, 해양, 수산, 해운물류, 항만 5개의 세션별 주제 발표 영상을 전망대회 개최 전에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미리 시청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은 발표된 내용을 기반으로 세션별 전문가 토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해양수산업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 중인 코로나19로
수많은 위기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업계는 상당한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례 없는 글로벌 불황 속에서도 수출 분야는 세계 7위를 달성했으며 LNG 선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은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의 가시적 성과로 세계 최대 선박을 운영하는 HMM사는 코로나 태풍을 헤치면서 10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어촌유질 300사업의 본격화, 수산물 공익직불제의 시행, 국내 최초 LNG 추진 외항선인 HL 에코호와 HL 그린호의 출항 등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물론 해양 관광 산업 등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산업 분야도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확대되어 좀 더 빠른 속도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며 KMI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는 해양수산과 관련된 2020년 국내외 이슈를 진단하고 팬데믹 이후 대전환 시대의 2021년 국내외 경제 전망과 해양수산 분야별 지표 및 전망을 토대로 종합적인 전망 결과를 제시할 예정입니다. 먼저 김종덕 연구부원장께서 총괄적인 2021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및 글로벌 통상 변화, 글로벌 가치 사슬 대응, 해양수산 R&D 혁신 방안, 해운물류 공급망 유지 확충, 항만 경쟁력 강화,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수산업 혁신 등을 논의하고자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우리 해양수산 분야의 도전과 과제를 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전망대회를 위해 환영사 영상을 보내주신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격려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님, 이계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김병욱 국회의원님, 성일종 국회의원님, 정현창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다시 한번 해양수산 분야가 우리나라 경제를 견인하고 우리나라가 세계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해양수산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께서 오늘 행사의 문을 여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뉴노멀 시대,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께서 영상으로 말씀을 보내오셨는데요.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먼저 올해로 13번째를 맞이하는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번 대회를 충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부터 시작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 수많은 전문가가 함께 다가올 미래와 변화를 예측하고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산업, 국가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의 도래, 그리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새로운 시대를 맞는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할 해안을 모아주시고 치열하게 토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여러분의 고견을 귀담아 듣고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모든 해양수산 현장의 풍요와 번영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전망대회 개최를 축하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이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환영사를 해주실 분은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님입니다. 영상으로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성경용입니다. 먼저 2021년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한 해양수산개발원은 지난 연말에 일부 그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9년 1월 달 해양수산개발원의 미래전망대회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 분야의 정부 부처 또 연구기관 그리고 많은 그 민간단체 기업 쪽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해를 전망하고 또 미래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개발원이 추진하고 있는 미래전망대회를 우리 경제문사회연구회 전체에 이걸 적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제문사회연구회에는 26개의 연구기관이 같이 정부 전 부처의 정부 정책 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가 연말에 그 1회 행사를 했고 또 작년 연말에 2회 행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산 전체가 이 노력을 기울이면 정부 전 분야의 정책 관련해서 미래 전망을 하고 거기에 맞는 정책 개발이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과거 중심, 현재 중심의 정부 운영이 아니고 미래 예측을 기반으로 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미래 지향적 국정관리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로서 미래의 그 연구가 핵심이 되는 그런 모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해양수산 개발원이 그동안 해왔던 미래 전망대회가 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의 어떤 지원 노력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개발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 분야에 큰 진전을 이루고 과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참여를 해주셨던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최를 축하하면서 발전을 기원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축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윤관석 정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행사 개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물동량 감소와 전체 수출 실적 감소 등 해양수산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물동량은 작년 3분기부터 감소세가 꾸준히 완화되면서 수산물 수출 실적 또한 9월부터 반등하여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도 회복세에 박차를 가하고 대전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3차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 만큼 모두가 힘을 합쳐 포스터 코로나 시대 해양수산 혁신 방안과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해서 해양수산 발전을 함께 추진해야겠습니다. 시의적절하게 대전환기 2021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오늘 대회가 개최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망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하며 소중한 의견을 국회에서 정무위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축사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를 통해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축사를 해주실 분은 이계호 농해수위 위원장님입니다.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원장 국회의원 이계호입니다. 2021년도 해양수산 전망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언택트로 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잘해주신 장영태 KMI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산업 모든 분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산물 어획량 줄어들고 또 물동량 감소하고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 부분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우리 해양수산 산업인들 악전고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이런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내는 그런 또 역량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코로나19에 대응을 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해양수산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의 더 큰 노력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개최되어 온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사실은 해양수산뿐만이 아니고 해운, 물류, 항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금년 한 해 동안 그해 한 해 동안 산업 전망을 해내고 그를 토대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참으로 뜻깊고 또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도 우리 바다 산업에 활력을 더욱 불어넣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우리 해양수산인들이 활기차게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희들 또한 국회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같이 뛰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열심히 함께 일해주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바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전망대회가 되길 바란다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축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병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님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우 국회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열리는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열리는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해양, 수산, 해운, 물류, 항만 해양수산 5대 부분의 산업경기를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대응 과제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대회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여러분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존경하는 문성엽 해양수산부 장관님과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영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해양수산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 지역으로 교육의 중심지이자 문화의 가교육화를 하는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삼면이 바다인 지리적 조건은 우리나라가 바다를 기반으로 하는 수산업 및 해양산업, 해운 물류 등의 중심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동북아를 넘어서 아세안, 인도에서 유라시아와 러시아까지 이어지는 신경제 지도를 만드는 신남방 정책과 신북방 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제 벨트가 이어질 경우에 우리나라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허브가 될 것입니다. 북방과의 연결이 대륙을 달리는 도로와 철도에 있다면 남방과의 연결은 바로 바다를 이어주는 해운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남방 정책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에서 과거 10년의 해양수산 산업의 회고와 더불어 수산혁신, 해운재건, 스마트 해양수산, 글로벌 해양국가 등을 중심으로 한 향후 10년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의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위한 입법과 정책에 많은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거듭 축하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분들을 한자리에 함께 뵙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경청하는 국회의원 김병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본 대회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음 영상 축사는 바로 성일종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님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해양수상 전망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장영태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바다를 제패하는 민족만이 역사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노마 제국이 에게해를 내해로 만들었고 지중해를 안방처럼 만들어서 이용했던 것이 베네치아였습니다. 또한 네덜란드, 영국으로 이어지는 이 해양 세력이 이제 또 미국이 그 바톤을 받아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잘 이용하고 또 관리할 줄 알았던 민족이 흥했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떻게 이 삼면의 바다를 이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국부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운을 걸고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데 소중한 세미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대회 행사에 대한 기대감까지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메시지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전망대회 개막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고를 아끼지 않고 행사 준비에 애써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어민들은 수산물의 소비 급감과 수출 감소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기에 빠져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세우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수산 분야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농특위도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수산의 발전을 고민하고자 논의 조직을 수산특별위원회로 객상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농특위의 노력에 많은 수산 관계자들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미래의 수산업을 비전을 제시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또 안녕도 기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의 영상 축사가 도착했는데요.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문성현입니다. 오늘 해양수산 비전대회에서 축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무엇보다 인구 생태학적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의 출산율이 0.84밖에 안 된다 하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해양수산 전망대 또한 해양수산의 새로운 대전환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뉴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딜 또한 대전환입니다. 저는 지리산 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바다 섬을 무한히 동경했던 문외한이지만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비전과 전환의 주체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양한 현장의 의견에서 출발해야 되고 전환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회적 대화라고 말합니다. 해양수산 분야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노사관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노사관계는 대립갈등에서 출발하지만 시절의 경험을 축적하고 해서 연대 협력의 관계로 발전합니다. 다행히 해양수산 한만 분야의 노사관계는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안정된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해양수산의 비전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경산의회에 해운산업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사와 정부가 모여서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전망대회 성과에 의해서 노사정이 함께 해결 과제가 주어진다면 수산, 해양, 항만에서도 노사정의 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환 시대의 해양수산 전망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정부유관 부처부터 연구기관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본 대회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면서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의 메시지를 더 들어볼 텐데요. 강무현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님의 영상 축사 지금 만나보시겠습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회장 강무현입니다. 2021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토록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글로벌 해양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신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 시작된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희망의 빛이 되어 주었으며 지난 13년을 한결같이 우리 해양수산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미중의 혼란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집단 지성의 힘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간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로 해양수산 분야 전체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나 중소여객선사나 수산업 등 여전히 많은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와 경제 등 전 영역에 걸쳐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여건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는 현상 유지나 당장의 생존 차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한 밑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닌 우리 해양수산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해양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미래를 전망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개최되었던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우리 해양수산에 나아갈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명철한 지혜와 해안으로 올 한 해를 전망하고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열쇠가 제시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이토록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모든 연구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후에 이어질 또 토론회 시간, 또 분과별의 그 발표들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오후 세션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축사 마지막 분을 소개해 드릴 시간이 되겠습니다. 임준택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님의 영상 축사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대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장영태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수산산업과 해양산업 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모쪼록 이 행사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심으로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연구계가 함께 새로운 통찰과 지혜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2021년 해양수산 전망대회 개최를 축하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임준택 회장님의 이 축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 2021 해양수산 전망대회가 개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또 개최를 축하해 주시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본 대회 오늘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알찬 발표와 또 토론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온라인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이제 기조발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종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부원장님께서 발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2021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양수산 전망과 과제 기조발제를 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부원장입니다. 2021년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그리고 글로벌 정치경제의 급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되고 있는 대전환기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당면한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20년에 대한 진단을 하고 2021년 전망, 그리고 중장기 이슈와 향후 과제의 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더 이상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 간의 논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활동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고, 온난화의 영향은 지구촌 어느 한 곳,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동식물을 넘어서 인류 생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해양대기청 노아는 지난 7,000년 동안 100년마다 약 0.01도씩 상승하던 기온이 1970년대 이후에는 1.7도로 상승폭이 100배가 넘게 급증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 상승은 극지방과 열대지방을 가릴 것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반구에서 얼음을 가장 많이 저장하고 있는 그린란드에서는 한 해에만 우리나라 소양강댐 저수량의 200배가 넘는 6천억 톤의 물이 빙상으로 녹아내리고 있으며, IPCC가 준비하고 있는 보고서에 따르면 금세기 말까지 해수면은 최대 2m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태평양 도서국가들은 이미 기후난민 발생을 우려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지역에서도 이상기후는 이제 일상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54일에 이르는 사상 최장의 장마와 2주 동안 바비, 마이삭, 하이선 등 대형 태풍 3개가 연이어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아는 지난해 미국 내에서 10억 불이 넘는 피해를 입힌 기상재해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22건에 이르렀고, 그 피해액은 950억 불, 하나로 100조 원이 넘었다고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호우와 태풍으로 약 1조 2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맞아 세계 각국도 대응 정책의 속도와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17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서 이미 100개국이 넘는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동참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은 탄소 중립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 개발이 해상풍력과 수소를 중심으로 그 속도가 급속히 빨라진 한 해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원년으로 그 영향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자 부품과 상품 제조, 유통, 국제물류, 서비스 등 골목 경제에서부터 글로벌 경제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이 있었으며, 그 결과 세계 교역량은 전년 대비 9.6% 감소하였고, 특히 운송과 여행 제한으로 서비스 거래는 24% 급감하였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3.5%로 1930년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위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 위축의 여파로 유가는 전년 대비 20% 정도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일자리 감소였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전년 동기 약 5억 2천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고용 환경이 급속히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줄어들고 원자재와 부품 등의 공급이 심각한 타격을 받자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은 새로운 공급 체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리쇼어링, 쌍순환 정책을 통해 공급 체제 안정화와 자국 내 완제품 생산 비중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추진 규모와 양국 간의 무역 갈등 심화 여부에 따라서는 글로벌 공급 체제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무역이 부각되고 이커머스 기업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만과 공항을 중심으로 새로운 물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RCEP, CPTPP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WTO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강화되는 등 다자간 무역 질서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도 이러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을 대폭 조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신정부는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재정부영책을 추진하고 있고, 기후변화 등에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유동성 확대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디지털 개혁과 탄소 중립 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은 코로나 조기 회복을 통해서 세계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양신 일중 정책을 통해 국내 고용과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U도 지속 가능한 성장에 방점을 두고 디지털 산업과 녹색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와 산업적 진전략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당초 예상을 크게 넘어섰고 그에 따른 다양한 충격과 대응이 나타났던 한 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국내의 주요 해양수산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NS 분석을 통해서 해양수산 분야 키워드를 요약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 걸쳐 코로나19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 해양 분야에서는 스마트화, 해양 신산업 등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해양에 대한 기대치가 나타났고 수산 분야는 어촌 뉴딜, 비대면 소비 증가 등 어촌 수산물의 변신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운 물류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운 재건 본격화가 자주 등장했으며 항만 분야는 지능형 항만, 즉 항만의 5G 시대에 대한 가능성이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가중되는 중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와 새로운 미래 정책이 관심을 크게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SNS 키워드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코로나19의 영향 확산과 대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여객이 전면 중단되었고 선원 집단 감염과 고용 불안 등 많은 영향을 받았지만 비대면 수산물 소비 시장 확대, 해운업과 항만 하역업의 기간산업 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과 추진을 통해서 코로나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20년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해양 활동의 근간이 되는 해양 환경을 위협하는 요인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은 최근접 국가인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이나 수산물 교육 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해양 폐기물, 항만 미세먼지, 해양 미세 플라스틱, 바이오 파울링 등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해양 환경의 악화는 해양 생태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해양 활동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편 위기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HMM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해운업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으며 세계 최초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작하여 해상 안전 확보를 위한 큰 걸음이 떼진 한 해였습니다. 차세대 지능형 항만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도 착수되었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와 함께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은 국가 기관 산업으로서 해운 항만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21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측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기저효과와 주요국 경기 부양책 시행의 영향으로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약 4%에서 5.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은 4%대, 개도국은 6%대의 성장이 예상되며 코로나 백신의 보급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선진국은 4분기, 개도국은 조금 빠른 3분기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 교역량도 지난해 9 내지 10% 수준으로 감소했지만 2021년에는 5 내지 9.2%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며 지난해의 감소를 상당 부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에 따라 유가는 이미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연중 배럴당 50불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투자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으로 완만한 반등이 예상되나 미중 갈등 등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감소폭은 2020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경제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수출, 투자 등의 개선으로 2.8 내지 3.2%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용 여건은 지난해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 물가는 1.3% 상승, 수출은 7% 초반대의 성과폭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 투자 규모와 시기에 따라서는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부터는 KMI에서 분석한 해양수산 부문별 주요 전망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관광 부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양관광 관련 지표들은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만 지난해 워낙 큰 충격을 받았던 탓에 대부분 2019년 수준까지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 내적기구 수요는 지난해에도 12%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 금년도에도 지난해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던 크루즈 관광은 코로나19 재확산 여부와 백신 보급, 특히 중국 단체 여행 금지 해제 여부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크루즈 관광의 재개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폐쇄 및 이용 제한 등으로 급속한 감소를 보였던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코로나 상황이 백신 접종으로 완화된다는 가정하에 증가세가 예상되며 해양 레저 관광업 부가 가치도 지난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안 부문 전망은 KMI가 자체 개발한 포심 전망 모델을 활용해서 추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출 부문은 회복에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금년도 380만 톤 정도로 지난해에 비해 2.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킬로그램당 생산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산물 수출액은 약 24억 불로 이는 지난해보다는 증가하나 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수산업 부가가치는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운 부문의 지표는 2019년 수준 또는 그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예상합니다. BDI의 경우 상승세가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에는 약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2019년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만 경기 회복세와 선복 투입 등에 따라 운임의 변동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와 건화물 해상 물동량은 세계 교역량 증가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인 부가가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만 부분도 대부분의 지표가 2019년 수준을 회복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총 물동량은 지난해 감소폭을 회복하고 한정 물동량은 2020년 1.6% 증가하는 데 이어 올해도 5.4%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에 비해 3% 증가해서 약 2,994만 TEU로 2019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분야의 총 부가가치도 2019년에 비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선 부문의 경우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 지표에서 2019년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신조선 발주량은 경기 회복과 환경 규제 등의 영향으로 3천만 CG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수주량은 1,000만 CGT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조량도 967만 CGT 정도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부가가치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 각 부문별 전망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기에 영향이 컸던 해양관광, 해운, 항만, 조선 부문은 지난해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수출을 제외하고 감소폭이 그리 크지 않았던 수산 부문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지난해 수준 또는 일부 개선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코로나로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지난해와 비교한 내용으로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가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비대면 수요를 해양수산 부문에 빨리 접목시키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같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면 해양수산 분야의 성장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MI는 2018년부터 350개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매 분기마다 체감 경기, 즉 경기 실사의 지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금년도 전체 업황을 36.6이라는 매우 낮은 수치로 예측해서 현재 아주 비관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의 업황 전망과 발생 후 실제 업황 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12월에 조사한 2020년 업황 전망은 81.7에 달했지만 코로나19를 1년간 겪고 난 뒤인
2020년 12월의 실제 업황 결과를 조사한 결과 27.9까지 떨어져 그 차이가 50포인트 이상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이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업황 전망도 36.6으로 매우 부정적이긴 하지만 작년 실제 업황에 비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과 설비 투자 등 기업 단위의 사회활동은 전반적인 업황 예상보다 훨씬 나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기업들은 2021년에 해양수산 분야에 미칠 요인으로 세계 경기 침체, 언택트 및 온택트 확산, 삼저 현상, 제조업 위기 등을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단기간에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양 분야는 코로나 시대에 맞도록 해양 레저 관광 인프라 저변을 확대하고 생태계 기반의 해양 관리를 강화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독도와 대륙분뿐만 아니라 해상교통로, 공해에서의 활동 등 우리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수산 분야에서는 친환경 수산업과 고부가 치수한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비대면 소비를 염두에 둔 수산업 디지털화를 통해서 경쟁력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면서 어촌은 어민들의 삶이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청년이 찾고 돌아오는 국민 모두의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것입니다. 해운 분야는 해운 재건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회복하고 해운 인력 양성, 선원 안전 대책을 강화하며 해운 산업의 신성장을 위한 해운 금융 혁신과 안전한 해상 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항만 분야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서 생산성과 회복력을 높이고 친환경 지능형 항만 개발을 통해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며 항만과 도시가 연계되어서 혁신 공간이자 부가가치, 일자리가 창출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는 가정하에 KMI가 자체 예측한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업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아쉽게도 국민경제 기여도는 보합세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체와 종사자도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별 세부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더해서 향후 10년간의 해양수산 발전 방안이 담긴 해양수산 발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해양수산 경제사회 분야 전체가 제도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말에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한 바 있고 작년 7월에는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코로나19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KMI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을 보다 공고히 지원하기 위해서 오션 뉴딜 개념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해양수산 뉴딜 정책 추진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덧붙여 향후 R&D와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이에 대한 강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돌아보면 작년 코로나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 구조가 더욱 복잡해지고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제 위기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 분야도 과학적인 통계정보 생산과 경제진단 및 미래예측, 정책효과 분석 등 경제예측 체계 전체를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KMI도 해양수산 분야의 현황과 중장기 정책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스마트화 연구 기반 강화와 해운 금융 연구 등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또한 어촌 뉴딜 사업 발전 방안과 리빙랩 추진, 그리고 직불제 등 어민 지원 방안 연구를 통해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AIS 기반의 해상안전 연구에 착수하고 국제해사법 대응체계 구축 등 해상안전 분야 연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전략 연구를 시행해서 해양수산 부문의 국제화 전략과 ODA 정책 비전을 수립하고 국내외 최고의 석학들과 교류도 상시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평가되고 있는 해양이 가진 다양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통계 및 경제사회 분석 예측 역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기관으로서 학문적 신뢰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기초학술 연구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KMI 저널의 스코프스 정제 추진, 지난해 유치에 성공한 2022년 세계 해운 경제학회 개최 준비 등 국제 학술 활동을 주도하여 학문적 수월성을 높여가겠습니다. 응변창신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변화에 한 발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새롭게 개척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21년은 21세기의 새로운 10년, 그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대전환기의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해양수산인도 한 번쯤 되새겨봐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해양수산 분야가 재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기조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종덕 KMI 연구부원장님께서 기조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해양수산업 2020년의 그 주요 이슈들을 진단해 주셨고요. 2021년 전망, 중장기 이슈와 향후 과제, 마지막으로 KMI 대응 노력까지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 전망,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